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사태의 배후에서 활약하고 있는 북한 이야기와 이에 따라 전 세계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 그리고 북한핵 선제 타격이 임박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선제 타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선제 타격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즉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제 타격 이후 우리들의 일상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시 전문위원이시고 시민위원이신 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일단은 최근 들려오는 소식을 조금만 요약해보면요.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27분 사이 한 12분 정도 되겠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의 목포, 군산, 평택, 오산 기지를 촬영하고 부산 군항에 정박 중인 미 핵잠수함 칼빈 스노도 포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도 촬영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 사업의 일부에 대해 효력정지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 쪽 발표에 대응해 북한이 보란듯이 더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더욱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가 아니고 합의 자체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이죠. 남북 상황이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촉축발의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요. 저는 이제는 정말 선제 타격으로 가나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일단 현재 상황은 잘 파악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신 선제 타격이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과 우리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중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만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안보와 경제면에서 큰 타격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비계에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우선 전 국민이 안보와 관련해서 심리적 불안감으로 힘겨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이 한반도는 평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장 선제 타격이 실현되면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특히나 38선 인근과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불안감은 북한의 장사정포 때문이겠죠. 이미 정부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방식으로 북한이 우리 남한을 향해 과감한 도발이나 남침을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분석입니다만 북한에서 서울까지 하이패스 땅굴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정보들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북한은 선제 타격이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든 보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선제 타격의 주축이 한미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발, 어쩌면 수만 발의 장사정포를 우리나라를 향해 발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 국민들은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2017년부터 코로나와 천연두 출현을 언급했던 비계의 내용대로 2019년 코로나 발병과 2022년 천연두 발병이 현실화된 것을 보면 비계에서 언급한 선제 타격과 북한의 장사정포로 인한 대한민국의 피해 등 우리 국민들이 처해질 상황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 같은데요.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은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적 시스템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직장에 출근할 수 있고 누가 회사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가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시에 올스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은 불안감으로 힘겹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이제 배고픔으로 힘겨워지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겠지만 생산도 물류도 모든 인프라가 중단된 사회에서 돈이 없어서 굶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굶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또 내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나의 자금도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이건 내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같이 먹자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화여대 모 교수가 얼마 전에 언급한 내용 중에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식량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오면 본인 자신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훔치러 나갈 것이라고 했더군요. 박사님 잠깐만요. 최근 국제사회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말씀해주신 내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느 누가 전쟁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소식을 좋아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일반적이고 또 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우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는 것이 또한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가 온다는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우산을 들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비기에서는 38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 비기가 남겨진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당시에는 38선이 없었을 텐데 정확하게 38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8선의 위험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들, 그리고 일부 특별한 지역에 대한 너무나 우려스러운 언급들, 이런 상황들은 얼마간 지속되고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함께하게 되는가 등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루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최 박사님, 시간상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분명히 잘 이겨낼 방법도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고 싶네요. 물론입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하죠. 사실 인류의 역사 정도로 이 상황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항상 격변 중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비의 정보들이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 해도 분명 누군가는 생존해서 어려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지구가 순환하는 원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들과 앞으로의 내일에 대해서는 세상의 변화 원리에 대한 다양한 분야들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확인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것을 대비할 방법들 등 누구라도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희생되는 쪽에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 생존하는 쪽에 해당될 것인가는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보에 민감하게 세상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이고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정보를 무시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쩌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간은 치욕적인 일제강점기를 거쳐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지고 6.25라는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피를 흘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빈국 중 하나로 동량을 하며 살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작금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공업국으로 세계 랭킹 상위에 올라갈 정도로 살만하다지만 다시 남북한 전쟁 기운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전쟁이란 그동안 이렇게 놓았던 대한민국의 부와 각 개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전쟁 기운이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살펴본 국제적 상황을 보면 조만간 때가 되면 과거 100년 동안 있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상황이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은 눈앞에 입금 문제에 매몰되어 세상 흐름에 무관심해도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부디 많은 분이 이 방송을 통해 세상의 소리에 크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정보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